예,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상이 오늘 오전 주일 한국 대사 남관표 대사를 불러들여서 어제까지 강제징용 제3국 중재안을 이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다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시정 조치까지 요구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 일변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상황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노 외상이 오늘 항의를 했다. 이 초치라고 하는데 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오전에 일본의 고노다로 외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항의 내용은 어제 18일까지 한국 정부가 일본이 요구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인데요. 예.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16일에 이것에 대해서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고 어제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노 외상은 이 부분에서 강력히 항의를 했고요. 오늘 남관표 대사를 불러서 하는 말은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고 이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반면 우리 정부는 이 강제징용 배상은 한국의 사법부 판단인데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으며 이 문제에 대한 개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재위를 가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고노다로 외상은 남관표 대사를 초치한 이후에 별도의 담화를 통해서 한국의 그 대응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밝혔으며 그 필요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또는 제2차 무역 제재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청와대는 오후에 일본의 이런 조치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밝힐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고노 외상이 정확한 워딩이 답변을 하지 않았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16일 날 안 한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16일에 이제 거부 방침을 밝혔고 18일까지 다시 별도의 어떤 입장을 내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16일에 밝힌 입장은 청와대 입장인 것이고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없었다는 것을 좀 항의하는 것 같은데요. 절차적인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정부를 좀 트집 잡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하군요. 그러니까는 네. 자기네들이 원하는 답을 내놔라. 네.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답은 답하지 않은 것으로 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뭐 속된 표현으로 뭐 답정너 이런 말을 쓰는데 네. 이제 일본의 그런 태도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평상심을 유지해야 되는데 참 거북하다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군요.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제죠. 네. 문재인 대통령과 오당 대표 네. 청와대에서 모처럼 만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뭐 합의문을 발표를 했는데 뭐 알맹이가 없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만 네네.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네, 알맹이가 없다라는 일부 야당과 일각의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은 오후 4시에 시작해서 예정된 시간을 1시간이나 넘겨서 저녁 7시에 끝났습니다. 3시간 네. 동안이나 회동을 한 건데요. 어제 회동 결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고요. 여기에 따르면 그 내용은 정부와 국회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 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일본 정부는 경제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고요. 이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 외교 노력을 하기로 했고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예. 아울러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도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자, 예. 어제 참석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참석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점이 8월 15일에서 네. 7월 말이나 8월 1일로 당겨졌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에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일본의 그 무역 우대 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은 그 한국의 어떤 그 일본의 그 반한 감정을 자극하는 한편 보수 여론을 집결하기 위해서 다음 달 8월 15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 보수 여론의 집결이라는 것은 일본의 보수 여론입니까? 그렇죠. 자국 내 보수 여론을 집결하기 위해서 그 8월 15일에 이것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정의용 실장은 어제 이제
정의용 실장이 직접 이제 언론에 공개한 것은 아니고 네. 회동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정의용 실장이 어제 회동에서 당대표들에게 얘기하기를 7월 31일 또는 8월 1일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좀 당겨졌는데요. 이것은 오늘 고노 외상의 행동만 봐도 일본이 지금 서둘러서 조치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군사정보협정 폐기 검토 네, 네. 이 얘기도 어제 나왔습니다만 결국 채택이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일본이 미국을 눈치 보는 상황에서도 네, 일본한테 상당히 압박이 될 수 있는 카드인데 네. 이게 왜 빠졌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군사정보협정, 네네.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보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네. 아마 야권에서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이게 결국 그 합의안에서는 뭐 합의가 안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정부로서는 아직 좀 조심스럽기 때문일까요? 이 예, 부분이 예. 아직 그 논의가 구체적으로 안 된 이유가 과연 뭘까? 예, 네. 이걸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이름 자체만 보면 이제 한일 간의 관계의 문제겠지만 네. 사실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어제 그 회동에서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검토 얘기가 나오자마자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 협정을 연장해야 한다, 연장을 지지한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예. 그만큼 이 문제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자칫 이 문제를 건드리게 되면 미국까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외교적으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다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제 공동 발표문에서도 이 얘기는 좀 없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 이 군사정보협정은 언제 체결됐습니까? 이 협정은 지난 2016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됐습니다. 이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일 양국이 북한의 군사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서로 직접 공유하자는 건데요. 예.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이고 어느 한쪽이 기간 만료 90일 전에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파기가 됩니다. 그렇군요. 올해 통보 시한은 다음 달 23일까지입니다. 이게 90일 전에 협정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갱신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군사정보보호협정 네. 이거는 상당히 민감하고 예. 또 조심해서 다뤄야 할 부분이지만 네. 때에 따라서는 양국이 다 네. 이용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도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회동에서 이 얘기가 나온 그 배경도 네. 일본의 그 경제 심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카드를 가지고 갈 것이냐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 이 얘기가 나왔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군사보호 협정이라는 것 자체가 네. 한일 문제만 아니라 미국과도 연결된 상황에서 예. 우리가 이것을 건드리게 되면 미국도 자동으로 개입하게 된다. 따라서 한일 양국이 경제 심리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을 끌어들일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입장을 발표하기 전에 예고를 했는데 네.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아직 예고만 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의 그 담화라든지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지금 청와대에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정부 입장이 다소 강경해졌다는 것을 본다면 네. 일본이 요구하는 제3국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한 제3국 중재위 구성은 계속 거부를 하면서 만약 일본이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끌고 갈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대생한테 지금 보고를 뭐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 협의를 것 하고.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탄력 근로제 법안과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후퇴 등에 항의하면서 어제 하루 총파업을 했습니다. 5천 명이 왔었나요? 15,000명입니까? 예, 여의도에 7,000명 집계를 했고 7,000 명? 전국적으로는 5만 명이 집계를 했습니다. 5만 명이라고 합니까? 예, 이 보도마다 다 다르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총 민주노총의 노조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모인 것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군요. 예,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문제를 우리 최병호 기자가 어제 현장에 가서 리포트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리포트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엔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 7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손에는 노동계약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 최저임금 1만 원 폐기 규탄 등의 구호를 적은 팻말이 들렸습니다. 여의도를 포함 전국 9개 광역시도와 사업장에서 열린 파업에 참가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5만 명이 넘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2020년도 최저임금 2.9% 인상 등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데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저들이 계약을 확대하고 강행한다라면 노동관계에 파탄은 자명한 것이고 그 책임은 분명히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등 파업에 따른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을 경우엔 국회가 아니라 청와대 앞에 집계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민주노총의 파업은 지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주도한 주요 파업만 어제 파업을 포함해 6번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경영 행태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시대적 틀을 벗어나야 하듯 노조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낡은 틀을 벗어던지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병호입니다. 예, 최 기자. 네. 민주노총 파업 매년 하는 것이고 또 네. 민생 본인들 이제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시기는 좀 좋지 않다 이런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민주노총의 파업은 서울에선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이 됐고요. 전국적으로는 9개 광역시도와 각 사업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예. 어제 여의도 국회 앞엔 7,000명, 민주노총 추산으로 7,000명이 집결했고요. 예. 9개 광역시도의 그 파업 현장에선 12,000여 명, 그리고 사업장 인원까지 포함하면 총 5만 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예. 어제 파업의 명분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후퇴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가 상실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예. 어제 파업은 하루짜리였고 민주노총 조합원 숫자가 100만 명을 넘는다는 점에서는 5%밖에 안 모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민주노총은 정부가 2020년도 최저임금인 8,590원을 재심의하지 않으면 추가 파업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2차 파업은 청와대 앞에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파업을 보는 여론은 사실 좋지 못합니다. 일단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서는 경제 침체를 고려해서 다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회에서도 제기될 만큼 좀 컸었고요. 예. 일본의 경제 침략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노조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경제에 협력해야 되는 건 아니야라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현대차 노조가 오늘 노사 합의가 결렬됐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파업으로 하러 가는 겁니까? 예, 오늘 현대차 노조는 사측과 16차에 걸친 임담협을 했는데 네. 결국 결렬이 됐습니다. 사측은 상여금 750% 가운데 600%를 월할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네. 노조는 통상임금 소급분과 연계하자면서 임담협을 거부했고요. 예. 결국 임담협이 거부되면서 파업 수순으로 가게 됐고 노조는 오늘 23일에 파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의할 전망입니다. 23일요? 네. 20일, 23일, 21일이 일본 참여연 선거가 종료되는 날이고 예.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 굉장히 좀 바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1일에 일본 참여연 선거가 있고 23일부터 24일까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의 경제 침략을 다룰 WTO 일반 이사회가 열립니다. 예. 그에 맞춘 것은 아니겠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날 현대차 노조의 파업 결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 경랑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중심 잘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새로운 소식 있으면 또 나와서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